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2022년 기능해부와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풀이에 앞서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0문항 중에 여기 보면 기초운동 역학 개념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기능해부학과 관련된 운동역학에 관련된 유만의 키네시올로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 이런 부분과 그리고 두 문항 정도의 기초해부학 및 근골격계의 기초해부학적인 거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목갈비근하고 그 엉덩관절에 있는 가쪽 돌림 근육에 대한 얘기가 두 문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보면 자, 두 개의 기초해부학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6문항 정도의 기초운동역학 개념, 부력, 양력, 이런 내용, 그런 거의 개념이라든가,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만의 키네시올로지, 기능해부학 및 운동역학, 보행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12문항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 나왔는데, 이번 내용이, 기능해부학에 관련된 운동역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문제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건운사 기출문제 기능해부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평형과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요. 자, 1번. 무게중심이 높을수록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무게중심이 낮아야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죠. 2번.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물체가 무거우면 안정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마찰력이 적다라는 것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나빠지죠. 마찰력이 적다라는 것은 내가 얼음 빙판 위에 서 있으면 내 몸과 얼음 빙판의 마찰력이 아주 적어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겠죠. 근데 마찰력이 높은 어떤 땅이라든가 어떤 그런 마찰력 있는 부분에 있을 때는 내가 평형 유지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 자, 기저면의 크기는 지지면과 접촉하는 물체의 면적에서 가장 짧은 쪽 길이와 가장 긴 쪽 길이의 합으로 산출한다. 기저면은 지지하는 면과 접촉해 있는 부분과 그 사이에 들어있는 면적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 기저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저면이 적어지면 작아지면 안정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말은 안정성이란 말에 안정성이 높아지려면 일단은 질량이 무게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이 낮아야겠죠. 낮아야. 그리고 기저면은 넓어야 됩니다. 아주 넓어야 됩니다. 이렇게 양쪽 넓다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노뼈머리를 잡뼈에 고정 및 안정시키는 해부학적 구조가 아닌 것은 자, 1번 갈고리 오목, 2번 네모인대, 3번 노폐임, 4번 머리띠 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뼈 레디우스를 머리를 잡뼈에 고정시키는 것은 네모인대와 노폐임과 머리띠 인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갈고리 오목입니다. 갈고리 오목은 잡뼈의 안정성에 기여하죠. 그래서 요거는 잡뼈의 안정적인 것을 취하는 거. 정답은 1번. 3번. 골프채의 무게가 같다고 가정할 때 샤프트의 길이와 강도에 따른 역학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프트라는 게 골프채의 그 길게 되어 있는 그 채를 말하는 거죠. 채의 몸통. 그래서 샤프트의 길이가 길수록 골프채의 길이가 길수록 관성 모멘트는 더 커진다. 자, 길이가 길수록 파워가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골프채가 너무 길으면 휘두르기 힘들겠지만 일정 면에 있어서 짧은 것보다는 긴 게 힘이 더 세게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커집니다. 샤프트의 강도가 강할수록 탄성력은 더 커진다. 샤프트의 강도가 강하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딱딱해요. 그렇다면 탄성력은 더 낮아지겠죠. 탄성력이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부드럽고 흔들리는 힘이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로 된 거는 강도가 강한 거고 예를 들면 흔들흔들하는 어떤 대나무 같은 것은 탄성력이 아주 높은 거겠죠. 3번 샤프트의 길이가 길수록 회전 속도가 더 커진다.
샤프트의 길이가 길수록 회전 속도는 느려지겠죠. 자, 긴 거를 내가 휘두르려고 하면, 골프채를 휘둘린다고 하면 빨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회전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고요. 탄성력도 이거 틀렸고. 4번, 샤프트의 강도가 약할수록 정교함은 더 좋아진다. 강도가 약하다는 거, 탄성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탄성력이 높다는 것은 흔들흔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흔들한 것을 정교하게 맞추기가 힘들겠죠. 탄성력이 아니라 강도가 높아야만 딱딱한 거기 때문에 흔들림이 더 적으니까 정교함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수록이 아니라 강도가 강할수록. 자, 이 문제는 이 샤프트가 철로 된 것이냐, 철로 된 것이라고 하면 강도가 강한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샤프트가 대나무 같은 거로 만들어졌다가 했을 때는 그때는 강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강도가 높으면 탄성력은 떨어지고 대나무 같은 강도가 낮은 것은 탄성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4번, 운동과 관련된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동에 대한 얘기는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건데, 토크는 관성 모멘트와 반비례의 관계이다. 토크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회전 반경을 곱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토크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관성 모멘트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 관계이고. 자, 2번, 부력은 물 표면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반작용력이다.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뜨려고 하는 거죠. 물 표면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력이라는 표현이면 반작용력이 맞는 건데, 부력은 물 표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직접적인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반작용이라는 말이 틀리고요. 부력은 중력에 반작용하는 작용력이죠. 3번, 마찰력은 접촉하는 두 개의 개체의 표면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에 접촉하는 작용하는 힘이 운동하는 방향과 운동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는 거죠. 그죠? 수평 방향이 아니라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4번, 볼의 회전은 유체에서의 운동 시 양력을 발생시킨다. 수평이랑 틀린 말인 거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력은 유체 속의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 생기는 게 양력이죠. 그래서 볼의 회전은 유체에서의 운동 시 양력을 발생시키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양력은 고체와 유체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비행기나 새의 날개에 작용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보기는 오른쪽 다리의 분절별 무게중심 좌표와 무게를 나타내는 그림과 표이다. 오른쪽 다리의 무게중심 좌표는 오른쪽 다리의 무게중심 좌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각 분절의 모멘트 합은 오른쪽 다리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모멘트와 같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X축과 Y축에서 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X좌표를 따져보면 X좌표는 오른쪽 다리 전체의 무게가, 요 전체의 무게가 10이기 때문에 요거 곱하기 오른쪽 다리의 X좌표, 요걸 구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각각의 다리의 X좌표의 곱하기 무게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5 곱하기 5 더하기 6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1. 자, 이거를 X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10은 여기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에 전부 합한 것의 총은 54이기 때문에 54이므로 10으로 나누면 5.4입니다. X값은. 자, 그리고 Y값은 마찬가지로 총무게 10 곱하기 Y는 이 각각의 9 곱하기 5, 6 곱하기 4, 3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10분의 72이니까 7.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종목별 측정 요인에 따른 분석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
오래달리기 운동 시 근육의 피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전도 분석을 수행한다. 근전도 분석이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근전도 검사는 근섬유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분석하는 걸로 근육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근육의 피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근전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그래서 안 맞고 2. 사이클 운동 시 근육의 활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전도 분석을 수행한다. 근전도가 대부분 근육의 활성도를 분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옳지 않은 걸 구한 거니까 1번, 2번은 아니고 3. 역도 운동 시 발바닥의 부위별 압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면 발력기를 이용한 지면 발력 분석을 수행한다. 지면 발력기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지면의 어떤 힘을 감지하는 센서를 장착한 직면체 판을 말하는데 그 전후좌우 상하 세 방향의 힘을 측정할 수 있고 압력 중심점에 위치하고 토크 요인 같은 거를 산출할 수 있는 게 지면 발력기입니다. 근데 역도 운동 시에 발바닥의 부위별 압력을 분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압력 분포 측정기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분포 측정기.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은 3번. 4. 달리기 운동 시 무릎 각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영상 분석을 수행한다. 달리기 운동할 때 무릎 각도를 변화 분석하기가 그냥 눈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7번. 보기는 골프의 스윙 동작을 분석한 그림과 결과이다. 탑 스윙 정점에서 임팩트 시점을 지나가는 스윙을 할 때 B 지점에서 골프채 헤드의 접선 속도는 접선 속도는 일반적으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시간으로.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거리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걸린 시간이 0.5초니까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거리는 반지름 곱하기 요 라디안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겠죠. 골프채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1.2 여기에다가 각도 이동각도 여기 4 요거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4 그러면 4.8이겠죠. 거리는 4.8m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0.5초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9.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무릎을 펼 때 무릎의 나사집 돌림 동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무릎의 나사집 돌림이라고 하면 이거의 정의를 말하자면요. 무릎이 완전히 편된 상태에서 잠기기 위해서는 약 10도 정도의 가쪽 돌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림성 잠김 작용이 무릎 펴미의 마지막 30도 동안에 일어나는 무릎의 비틀림에 근거해서 나사집 돌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의하면 무릎이 관절이 가쪽 돌림을 하는 거고요.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돌림에서 넙다리뼈가 안쪽 돌림하게 되는 것이고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돌림에서는 정강뼈가 가쪽 돌림하는 게 나사집 돌림입니다. 자, 그래서 주된 원인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안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의 형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의 형태. 그래서 3번.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앞 십자인대에서의 수동 장력 때문에 그런데 뒤 십자인대가 아니라 앞 십자인대죠. 앞 십자인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넙다리 네갈래근의 가쪽 당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쪽이 아니라 가쪽.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4번에 안쪽 반달연골이 안쪽 겨딘대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 무릎 나사집 돌림하고 관계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인체의 무게중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게가 모든 방향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한 지점이다. 맞는 말입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물체에 어떤 작용하는 중력의 전체가 딱 한 점에 집중되는 것인데 이때 물체의 균형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일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체의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윗몸을익기 동작에서 팔의 자세에 따라 무게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윗몸을익기 동작할 때 팔이 무게중심에서 팔을 위로 만세하는 동작으로 하면 윗몸을익기가 어려워지죠. 팔을 가슴으로 X자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게 좀 더 쉽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높이뛰기 종목에서 배면뛰기 기술은 무게중심이 신체 밖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자, 배면뛰기 기술은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위쪽에, 점프를 들 때 위쪽에 있다가 정점에 이르면 몸을 낚아채면서 등허리 아래쪽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신체 밖에도 이 무게중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맞는 답이기 때문에. 4번, 수영 자유형 시 인체의 무게중심과 부력 중심까지의 거리가 커질수록 물의 저항을 덜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겠죠. 물에 최대한 떠 있어야 저항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라앉을수록 저항이 많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윤활 관절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윤활액은 관절 연골의 영양 공급 및 관절 사이의 마찰을 감소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자, 2. 인대는 윤활 관절의 구성 요소이며 관절 주머니를 덮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윤활 관절에 7가지 요소라는 게 있는데 관절 연골, 관절 주머니, 윤활막, 윤활액, 인대, 혈관, 감각신경이 윤활관절의 7개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대라는 거 맞는 얘기고요. 3번, 혈관은 이것도 마찬가지 7개 요소인데 관절 주머니와 윤활막을 관통하여 관절 연골 내부까지 원활하게 혈액을 공급한다. 만약에 관절 연골 내부까지 관통해서 혈액을 공급한다면 관절 연골도 붉은색이어야겠죠. 관절 연골 내부까지는 관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관절 연골 내부에 혈관이 들어갈 수 없죠. 4번, 뼈 끝에 관절면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은 윤활 관절의 구성 요소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1번, 깊은 가슴 근육으로 강제 날숨에 작용하는 호흡 근육으로만 묶인 것은. 자, 날숨에는 강제 날숨, 안정 날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마닉 키네시올로지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날숨에 적용되는 근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암기해야 되죠. 3번입니다, 3번. 가슴 가로근과 속갈비 사이근입니다. 이거 이외에 배 가로근이라든가 배 고등근, 이런 것 등이 강제 날숨에 관련된 호흡 근육입니다. 강제 날숨 말고 안정적인 날숨도 있고 강제 들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거는 유만의 키네시올로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그림처럼 발등 굽힘을 하는 동안 나타내는 관절 구조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발등 굽힘할 때 1. 앞관절 주머니는 느슨해진다. 자, 앞관절 주머니는 느슨하게 맞죠. 2번, 미끄러짐과 구르기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자, 발등 굽힘을 하는 동안에는 그 목말뼈가 종아리 쪽으로 대해서 앞쪽으로 구르기를 하고 그와 동시에 뒤쪽으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짐과 구르기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의 아킬레스 힘줄과 뒤 관절 주머니가 늘어난다. 이 부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도지플렉션 하면. 그리고 4번, 세모인대의 뒤 정강 목말 섬유가 늘어난다. 이것도 뒤쪽에 있는 건데 늘어납니다. 정답은 2번. 1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가쪽 돌림 근육은 보기에 엉덩관절 뒤쪽과 가쪽 영역에 있는 근육이다. 엉덩관절 모음 근육들과 힘의 방향성이 같다. 다른 가쪽 돌림 근육들과 신경지배가 다르다. 정답은 4번 박가폐쇄근입니다. 박가폐쇄근은 엉덩관절의 가쪽 돌림 근육으로서 폐쇄막과 엉덩뼈의 바깥면에 시작해서
다른 가축 돌림 근육들의 신경지배와는 달리 모음 근육근 무리와 같은 허리신경 얼기, 허리신경 얼기에서 신경지배를 받는 거죠. 허리신경 얼기. 자, 여기 나머지 세 개도 전부 다 가축 돌림 근육인데, 이 바깥 폐쇄근은 짧은 가축 돌림 근육 6개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가축 돌림 근육이 궁등구멍근, 윗쌍둥이근, 속폐쇄근, 아랫쌍둥이근, 넙다리 내목근, 바깥 폐쇄근 이거 포함해서 큰 볼기근은 1차적인 가축 돌림 큰 근육이죠. 짧은 가축 돌림이 아니라 그냥 가축 돌림 근육의 큰 근육, 큰 볼기근. 이외에도 중간 볼기근이라든가 작은 볼기근의 뒷섬유, 넙다리 빗근, 넙다리 두갈래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깥 폐쇄근이 신경지배가 다르다는 것과 힘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말, 요게 상당히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외워줘야 합니다. 14번, 짝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짝힘이란 힘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 힘들에 의한 동일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것을 짝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골반 앞기울기 시 엉덩관절 굽힌근과 넙다리 내관례근은 짝힘이다. 골반 앞기울임 시 엉덩을 굽힌근, 넙다리 내관례근의 넙다리 고등근과 척추세움근 근육은 짝힘을 형성하죠. 그죠? 그래서 엉덩관절 굽힌근과 넙다리 내관례근은 동일한 힘의 방향이고, 이거에 대한 짝힘은 척추세움근입니다. 틀렸고, 2번 어깨뼈의 앞기울기 시 앞톱니근과 중간 등세모근은 짝힘이다. 어깨뼈의 앞기울기 시 작은 가슴근과 이팔 두갈래근, 부리이팔의 단축성 수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어깨뼈의 뒤기울 시 앞톱니근과 하부 등세모근의 단축성 수축으로 기울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번에 앞톱니근은 어깨뼈를 뒤기울임과 위쪽 돌림시키고, 중간 등세모근은 어깨뼈를 모험해주니까 전혀 별개 얘기죠. 그 다음 3번 골반 앞기울기 시 작용하는 배고등근과 큰 볼기근은 짝힘이다. 자, 골반 앞기울기 시 작용하는 근육은 척추세움근과 엉덩허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배고등근과 큰 볼기근은 골반 뒤기울이 짝힘입니다. 뒤기울기 짝힘. 그래서 요거는 앞기울기가 아니라 뒤기울기라 그래 맞는 말이죠. 틀렸고. 4. 어깨뼈 위쪽 돌림 시 위등세모근과 앞톱니근은 짝힘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앞톱니근과 이 등세모근은 위팔뼈를 위로 벌림을 하면서 올릴 때 어깨뼈가 위쪽 돌림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짝힘. 15번 목 갈비근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머리와 목 고정 시 날숨에 관여하는 근육이다. 목갈비근은 1차적인 들숨 근육이죠. 그래서 갈비뼈들과 복장뼈를 올림시킵니다. 그래서 들숨근이니까 날숨이 아닙니다. 자, 2. 중간 목갈비근과 뒤 목갈비근 사이로 팔신경얼기가 통과한다. 팔신경얼기하고 빗자밑동맥은 앞 목갈비근과 중간 목갈비근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뒤 목갈비는 관계없죠. 3. 앞 목갈비근은 목뼈 가로돌기 3에서 6번에서 이어서 첫째 갈비뼈에 닿는다. 맞습니다. 4. 뒤 목갈비근 위쪽 부착점 부위에 온목 동맥이 있어 마사지 시 주의해야 한다. 온목 동맥은 목빗근의 바로 중앙 깊숙한 곳. 뒤 목갈비 위쪽이 아니라 목빗근이죠. 이거는 목빗근의 중앙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흉쇄두근이죠. 이거의 정중앙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은 3번. 16번 손의 쥐는 동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손목 편근의 장력은 쥐는 힘에 반비례한다. 손목 편근의 장력은 쥐는 힘에 비례하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합니다. 2번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손가락 끝마디뼈 사이 관절을 굽힌다.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예비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먹을 잡거나 몸쪽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의 굽힘이 필요할 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목허리 관절은 엄지와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잡기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맞죠? 안정성이라든가 뭔가 큰 힘이 요구되는 동작에서 손가락 급힌근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목, 손허리 관절, 뼈 사이 근과 엄지의 모음 근육과 급힌 근육들에서의 어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잡기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열쇠 집기는 엄지 굽힘근과 두 번째 등 쪽 뼈 사이근 힘을 필요로 한다. 열쇠 집기는 주로 엄지 굽힘근이 아니라 모음근입니다. 모음근, 그리고 등 쪽 뼈 사이근, 두 번째 등 쪽 뼈 사이가 아니라 첫째 등 쪽 사이근이죠. 첫째 등 쪽 사이근. 그래서 16번은 답이 3번입니다. 17번 발목과 발의 신경 손상에 따른 변형이 옳지 않은 것은 1. 정강신경의 중간 부분 손상, 발가락뼈 사이 관절의 굽힘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정강신경의 중간 부분이 손상됐다는 것은 뒤친 근육을 손상이 됐다는 얘기죠. 뒤친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발의 가쪽 들림, 에버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종아리 신경의 깊은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발바닥 쪽 굽힘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고, 종아리 신경의 얕은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발의 안쪽 들림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맞고, 안쪽과 가쪽 발바닥 신경 손상이 있을 때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의 과다편, 네, 이게 맞습니다. 정답은 1번.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발 안쪽 면을 이용하여 공을 차는 동작에서 나타나는 근육작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이 그림은 골반에 대한 오른쪽 넙다리뼈의 모음, 오른쪽 골반의 왼쪽 넙다리뼈에 대한 모음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이랬을 때 1. 오른쪽 두덩근이라 그러면 여기 두덩뼈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네, 넙다리뼈 쪽으로 짧게 들어가 있는 이게 두덩근인데 모음근이죠. 자, 그래서 이건 골반에 대한 넙다리뼈 모음 맞습니다. 2번 왼쪽 중간 볼기근, 왼쪽 이쪽 측면의 중간 볼기근의 골반에 대한 넙다리뼈 모음. 이런 축구 모션에서 왼쪽 중간 볼기근이 하는 역할은 왼쪽 넙다리뼈에 대한 골반의 움직임을 감속시키는 그런 편심성 수축을 통해서 넙다리뼈에 대한 골반의 엉덩관절 모음을 감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속. 그래서 틀렸죠. 2번이 답입니다. 3. 오른쪽 긴 모음근의 골반에 대한 넙다리뼈 모음. 지금 여기 보면은 두덩근, 긴 모음근, 큰 모음근 전부 다 모음근입니다. 모음근. 그죠? 그래서 긴 모음근은 여기서 부채 이렇게 밑에 게 이렇게 돼 있는 근육이고, 뭐 큰 모음근은 좀 부채 모양을 좀 넓게 퍼져 있는 건데 여기서 연결돼서 왼쪽이죠. 이건 또 4번은 왼쪽에 있는 여기서 이렇게 퍼져서 쭉 부채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게 큰 모음근인데, 어쨌든 두덩근, 긴 모음근, 큰 모음근은 모두 다 모음근이기 때문에 여기 넙다리뼈 모음, 골반 모음에 대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근데 2번 왼쪽 중간 볼기근의 골반에 대한 넙다리뼈 모음이 아니라 편심성 수축을 통해서 넙다리뼈에 대한 골반의 엉덩관절 모음을 감속시키는 겁니다. 감속. 자, 답은 2번. 19번 보기에서 질환별로 정연적으로 나타난 걸음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 기억, 실조형 내성마비, 취한 걸음, 비틀거리는 드렁크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걸음, 내성마비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파킨슨병, 종종걸음. 파킨슨병은 팔의 흔듦이 별로 없어지고 몸통이 굽혀지면서 빠르고 짧은 걸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종종걸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맞고요. 자, 디귿 손의 병변, 휘돌림 걸음. 발등굽힘이 안 돼서 옆으로 돌려서 걷는 걸음, 이런 게 아니라
손의 병변은 불안정하고 뭔가 회복되지 않은 걸음걸이로서 넓은 지지면이 필요한 그런 특징의 걸음걸이기 때문에 흔들걸음 양상이 있습니다. 휘둘린 걸음이 아니라 흔들걸음 양상, 흔들걸음 양상이 있습니다. 4번 편마비. 자, 한쪽의 어떤 편마비, 이런 것은 보행 주기에서 발목 등쪽 굽힘, 발등 굽힘을 선택적으로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행의 흔들기에 있어서 드랍풋, 조카수 처진발이 나타나는데, 이때 다리가 땅에 닿는 거, 짧아질 수 없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흔들걸음이 아니라 3번에 있는 휘돌림 걸음입니다. 여기 아니라 편마비는 휘돌림 걸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보기는 시계 방향으로 나사를 강하게 잠그는 동작을 나타낸 그림과 근육의 종류이다. 이 동작에 관여하는 오른쪽 팔의 근육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설명에 있는 것처럼 나사를 강하게 잠그는 동작이죠. 시계 방향으로. 자, 시계만을 돌릴 때 오른쪽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뒷침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뒷침 근육은 뒷침근, 그리고 위팔 두갈래근, 기역과 니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뒷침 근육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지만 노 쪽에 붙어 있는 손목 편 근육들, 긴 엄지 편근, 집게 편근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 근육이 없죠. 그래서 이거 말고 굳이 하나 더 뽑자면, 지금 보면은 위팔 두갈래근의 어떤 강하게 수축되어 있는 그 굽힘에 의해서 팔이 더 굽혀지지 않도록 위팔 세갈래근의 이런 근육이 또 등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척성으로. 그래서 위팔 세갈래근. 자, 그래서 원래 이거의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라고 발표됐었는데요. 근데 이게 추가적인 답을 이제 말을 해줘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하나 포함되고 있는 게 불이 위팔근입니다. 불이 위팔근은 이것 또한 팔굽관절의 굽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얘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포함된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으로 공식 발표가. 자, 팔꿈치근만 여기에 포함되는 나사로 강하게 잠그는 동작에 있어서의 팔꿈치근은 등척 작용도 하지 않고 뒷침근도 아니기 때문에 팔꿈치근만 완벽하게 여기에 쓰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1, 2, 3번으로 되었습니다.